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어서 sp 혼성화 오비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혼성화 오비탈, 혼성 오비탈. 자, 우리 그동안 어떤 내용들 계속 배웠었냐면 sp3 혼성 오비탈 그리고 sp2 혼성 오비탈 이렇게 배웠어. 자, 이게 딱 봐도 알겠죠? sp3는 뭐랑 s 오비탈 1개랑, 그렇지, p 오비탈 몇 개? 3개가 만나서 총 원자 오비탈 3개가 4개를 쓴 거죠. 그러면서 sp3 오비탈이 총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동등한 오비탈이 총 4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4개의 동등한 sp3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요게 어떤 모양으로? 정사면체의 모양, 정사면체의 모양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탄소의 경우는 각각의 sp3 오비탈에 홀전자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원자와 이렇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사면체의 구조를 이루는 그런 혼성 오비탈. 자, sp2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s 오비탈이 1개, 그리고 p 오비탈이 몇 개? 2개가 이렇게 혼성화된 상황이죠. 그러면은 sp2 오비탈이 총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원자 오비탈 3개 썼으니까 그 재료의 수만큼 만들어진 혼성 오비탈도 3개 만들어지는 거. 그럼 3개가 지금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한 멀리 존재하려면 이런 식으로, 자, 좀 입체적으로 그려볼까요? 이게 입체는 아닌데,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평면 삼각형 구조로 존재하고요. 이 각각이 이게 sp2 오비탈이고, 탄소의 경우에는 각각의 sp2 오비탈의 전자 하나씩, 그리고 sp2 이 평면의 수직인 p 오비탈에도 전자가 이렇게 하나 있죠. 혼성화하지 않은 오비탈.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파이 결합에 관여를 하겠고, 얘네는 다들 시그마 결합에 관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sp 혼성 오비탈 같은 경우는 어떨까? 자,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sp 혼성 오비탈은 s 오비탈이 몇 개? 그렇지, 1개. 에다가 p 오비탈이 몇 개가? 1개가 이런 식으로 혼성화된 거야. 그러면은 일단 혼성 오비탈의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이 총 몇 개가 쓰여진 거지? 원자 오비탈. 얘가 총 2개를 쓴 거지. 그러니까 얘는 sp 혼성 오비탈, 얘는 혼성 오비탈을 몇 개 만들 거야? 총 2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sp 오비탈은 2개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자쌍의 배치가 중심 원자에 2개가 되는 거지. 2개가 되니까 2개로 배치를 하게 되면 얘네 같은 경우는 서로 가장 멀리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180도의 결합각을 이루는 그런 오비탈의 전자쌍의 배치가 될 것이고, 얘는 직선의 형태의 아마 오비탈의 배치를 나타낼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sp 혼성 오비탈을 이용하냐면 C2H2라고 하는 우리 이런 걸 에타인이라고 불러요. 이런 에타인 같은 경우는 어떤 결합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탄소와 탄소 사이에 3중 결합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탄소의 혼성 오비탈이 여기서는 sp 오비탈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게 2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Sn 값이 몇이다? 2이기 때문에 요 오비탈은 일단은 2개, 원자 오비탈이 2개가 혼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sp 혼성 오비탈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에너지 도표 한번 또 그려볼게요. 똑같이 탄소 같은 경우에 ES에 그리고 이 P에 존재를 할 텐데 전자의 승진까지 고려해서 우리 이렇게 그려둘게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뭐해? 혼성화됩니다. 혼성화되는데 내가 지금 필요한 혼성 오비탈은 2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2개밖에 안 되니까 나는 2개의 원자 오비탈을 무엇 시키겠다? 혼성화 시키겠다. 그래서 요 2개가 혼성화되면서 sp 오비탈을 총 2개를 만들고,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어떻게 돼? 혼성화하지 않은 오비탈로 이런 식으로 동일한 에너지로 남겠죠. 각각의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 그치?
자, 그러면은 외부에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 오비탈이 다가오고 있어. 뭐 예를 들면 지금 탄소 원자 주변에 이런 식으로, 자, 원래 이것도 이 sp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산소와, 자, 이렇게 p 오비탈이 만나면 지금 이렇게 혼성화되면서 보강 간섭과 상생 간섭에 의해서 이런 식의 오비탈이 두 개 만들어지는 건데, 얘 또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만 그릴게요. 그죠? 이렇게 모양으로만 그릴게요. 이 모양. 그지? 자, 여러분은 이렇게 이러한 오비탈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우고, 일단 지우기 어딨어? 슉 지우고. 자, 지금 탄소 주변에 지금 sp 오비탈이 생기는데, 이런 식의 두 개의 방향으로 sp 오비탈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혼성화하지 않은 오비탈은 어때? 이런 식으로 혼성화하지 않은 p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또 한 가지 다른 색깔로 그려볼까? 초록 색깔. 이런 식으로 혼성화하지 않은 p 오비탈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요거 p 오비탈, 요것도 p 오비탈이야. 그지? 자,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각에 뭐가 있어? 이렇게 홀전자들이 존재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외부에 또 이러한 탄소가 존재한다면 이런 식으로 탄소가 겹쳐질 수 있겠죠. 그럼 겹쳐지면서 뭘 형성해? 오비탈이 겹쳐지면서 공유 결합이 형성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탄소는 이렇게 겹쳐지면서 먼저 시그마 결합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시그마 결합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끝에 보면은 얘는 1s 오비탈인 수소와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가 있겠다. 그치? 얘는 수소야, 수소. 그럼 나머지 봐봐. p 오비탈 봐봐.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들끼리 분홍색끼리 이렇게 서로 수직,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평면이 맞는 거지. 이 면이 맞는 거야. 면이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얘 또한 어때? 그 밑에 얘 초록색으로 한번 볼까? 초록색. 자, 초록색 하면은 이 지금 p 오비탈, 누워 있는 p 오비탈도 지금 서로 같은 평면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 파이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을 총 2번이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총 3중 결합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파이 결합 2개, 파이 결합이 총 2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얘는 시그마 결합이고, 여러분도 이거 그릴 수 있을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3중 결합이 있고, 이런 식으로 3중 결합이 존재하고, 여기에 수소가 있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이 2개는 뭐야? 이 2개는 바로 파이 결합이란 뜻이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C2H2의 결합을,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을 형성을 하고 얘는 시그마 결합에 관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sp3 오비탈과 sp2 오비탈에 대해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의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C2H2의 결합을, 공유 결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며 또 그림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프린트로 넘어가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sp 혼성 오비탈 역시 마찬가지 s 오비탈 1개랑 p 오비탈 1개가 만나서, 즉 혼성 오비탈의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은 총 2개니까 혼성 오비탈 sp 오비탈은 총 2개가 만들어지겠구나. 얘는 바로 전자쌍이 2개의 방향으로 배치가 되는 스테링 넘버가 2인 이러한 분자를 설명할 때 그 분자의 중심 원자의 혼성 오비탈은 sp 오비탈을 형성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 오비탈 1개, p 오비탈 1개가 만들어져서 이런 식의 요런 모양의, 그치? sp 오비탈을 형성한다는 거. 그래서 요 에너지 도표도 선생님이 아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지? 자, 그 밑에 이제 에타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에타인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가 중심 원자를 이루는 탄소 원자가 sp 오비탈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기 때문에 각각의 sp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혼성화하지 않은 p 오비탈에 이렇게 홀 전자들이 하나씩 배치가 된다. 이러한 탄소가 중에 또 있다면 이런 식으로 시그마 결합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게 같은 평면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p 오비탈들이 이렇게 만나서 파이 결합을 2번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3중 결합이 가능하다. 단일, 2중, 3중 이런 식으로 3중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산화탄소와 이산화규소에 대한 결합 비교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sp2, sp3, sp2, sp 혼성 오비탈의 좀 모양을 조금 보고 싶어서 요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sp3 오비탈, sp2 오비탈, sp 오비탈에 대한 내용이야. 자, sp3 오비탈을 선생님이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런 모양이지, 그지? 자, 근데 sp3 오비탈 이렇게 생겼어. sp2 오비탈은 자 이렇게 생겼어. 자, sp 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어. 자, 지금 내가 뭘 표현한 것 같아? 지금 좀 애매하게 그리긴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표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봐봐, 얘가 조금 더 길죠? 모양이 더 얄쌍해, 그지? 얄쌍하고 길어. 근데 점점 갈수록 뚱뚱해지지 않니? 그지? 지금 내가 일로 갈수록 오비탈의 모양을 뚱뚱하게 그렸어. 물론 이게 뚱뚱하다는 거는 뭐 과학적인 표현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냥 이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통한 모양, 뚱뚱한 모양을 지닌단 말이야. 자, 그 이유가 뭘까? 자, 이 sp3 오비탈의 경우 지금 s 오비탈의 성격과 이제 p 오비탈의 성격, 그러니까 성격 캐릭터라고 하죠. 캐릭터 s 캐릭터와 p 캐릭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sp3는 지금 4개의 원자 오비탈이 혼성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s 오비탈의 성격은 25%만큼 있겠죠. 얘는 75%야. 왜냐면 얘가 3개고 얘가 1개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p 오비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길쭉한 모양이 더 크겠구나. 그지? 근데 sp2 오비탈 같은 경우는 어때? s 오비탈의 성격이 얘는 33%야. p 오비탈이 66%지, 그지? 얘가 1개고 얘가 2개니까 거의 3개 중에 33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조금 s 오비탈의 성격이 커졌어. s 오비탈의 성격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s 오비탈의 성격이 무려 50%야. 50%. p 오비탈은 얘도 50%. 그러다 보니까 1대1이니까 더 s 오비탈의 성격이 커져. s 오비탈의 성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비탈의 모양이 이렇게 뚱뚱해지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오비탈의 모양에도 이 오비탈의 성격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sp3 오비탈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길게, 좀 길게 이런 식으로. 그지? 너무 과장했나? 자, sp3는, sp2는 약간 뚱뚱하게 이렇게. 그지? 자, sp 오비탈은 완전 뚱뚱하게 이렇게. 뭔가 다 똑같아 보이긴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얘는 각각이 sp3이고 얘는 sp2 오비탈, 얘는 sp 오비탈. 그지? 여기에 만약에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비탈 겹침에 의해서 전자들의 결합이 형성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우리 sp3, sp2, sp 오비탈을 좀 설명을 해봤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전에 그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이산화탄소와 이산화규소의 결합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부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발표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CO2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CO2와 SiO2를 비교하는 거야. 지금 보면 CO2와 SiO2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것도 공통점이긴 하지만 이 탄소와 규소가 전부 14족 원소야. 다른 점은 얘는 2죽이고 얘는 3죽이라는 점이야. 그지?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떤 결합을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중 결합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분자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SiO2는 우리 일반적으로 석영이 이런 화학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결정이야, 결정. 분자가 아니라. 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SiO2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산소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여기에 산소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여기에 규소가 이렇게 결합돼 있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많은 규산염 삼연체들이 막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같은 족인데 이러한 화학 성질이 비슷해야 되는데 왜 약간의 차이점이 나타날까를 한번 뭘로 설명해 보겠다.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다는 얘기. 어때요? 굉장히 이거 발표 소재로 괜찮지 않나, 그지? 설명해 볼게요. 일단 CO2 같은 경우는 CO2는 어떻게 이제 생겼냐면, 일단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생긴 거 방금 그렸지만, 그지? 자, 그럼 봐봐. 일단은 볼 수 있는 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탄소는 지금 SN 값이 몇이야? 2죠, 2. 그러니까 얘는 두 개의 지금 전자쌍이 방향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오비탈을 형성해야 되냐면 sp 오비탈을, 혼성 오비탈을 형성해야 돼. 이 두 개 만들겠지. 자, 근데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쌍이 뻗은 방향이 3개야, 3개.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오비탈을 만들어야 돼? 3개의 방향이니까 sp2 오비탈을 만들어야겠지. 3개의 방향이니까. 얘는 지금 스트링 넘버가 3이니까 얘는 분명히 sp3 오비탈을 분명히 3개씩 만들 거야. 3가 아니라 2지. 오비탈을 3개씩 만들 거야, 그지? 요런 오비탈을. 자, 그럼 요걸 한번 그려보자. 자, 산소 같은 경우는 현재, 자, 요거 살짝 형광으로 한번 그려볼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이 sp2 오비탈을 만들었고요. 자, 탄소 같은 경우는 이번엔 무슨 색할까? 요거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방향으로 sp 오비탈을 만들 거고, 또 그 옆에 있는 누가? 산소는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sp2 오비탈을 만들 거야. 그러면서 각각의 여기에 뭐가 이렇게 시그마 결합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여기는 지금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겠다.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오비탈에 지금 뭐가 있어? 수직인 얘는 p 오비탈 하나가 있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여기에도 홀 전자 하나 들어있을 거야, 분명.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그죠? 근데 자, 얘 같은 경우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직인 거를 좀 이렇게, 요거를 잘못 그렸다, 선생님이. 자, 얘를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 이걸, 얘는 지금 평면에 존재하는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자, 이렇게 그려볼까? 이거 무슨 뜻인지 알까, 이거? 이렇게 누워있는, 이게 낫겠다. 이렇게. 그지?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일단 그려볼게.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 지금 요걸 좀 바꿔야겠지? 요게 이렇게 지금 수직인 걸 표현하는 건데, 수직인데 지금 요렇게 수직인 거야. 이거 어떻게, 이게 수직이야, 수직.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그림 못 그려서 그래? 자, 얘는 이렇게 수직인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요 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거와 이렇게 된 이런 두 개의 이제 혼성하지 않은 p 오비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각각의 이런 식으로 홀 전자가 채워져 있으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각각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거 얘랑 이렇게 파이 결합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겠죠. 그지? 그러면서
산소가 이렇게 이중 결합을 만들고 있는 거야.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이러한 EP 오비탈 혼성하지 않은 EP 오비탈끼리의 어떤 파이 결합이 아주 잘 형성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방금 만약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 SiO2가 이산화탄소처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다라면, 자, 이게 과연 가능할까를 한번 그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려볼게요. 산소가 있고 규소가 있어. 자, 일단 이 두 개만 그려볼게. 자,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충분히 sp2 오비탈 형성해서, 그리고 규소 또한 이런 식으로 sp 오비탈 형성해서 결합을 만들 수는 있어. 그럼 규소 같은 경우는 수직인 뭐가 존재해? 이렇게 3p 오비탈이, 얘 같은 3주기니까 3p 오비탈이 혼성화하지 않은 p 오비탈이 존재하겠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뭐야? 2p 오비탈이 혼성화하지 않은 p 오비탈이야. 자, 3p 오비탈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큰 이유는 뭐야? 일단은 원자 핵으로부터 먼 곳까지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점이 한 이쯤에 있다고 보시자. 이게 전자 존재 확률이 높은 영역이야. 근데 지금 보면 EP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영역이라고 칠게. 그럼 이 둘이 뭐 하려면, 이런 식으로 홀 전자들이 겹쳐지려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큰 영역이 서로 비슷해야 잘 겹쳐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가 많이 존재할 확률이 비슷한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파이 결합을 형성하기에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거지. 파이 결합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얘는 굳이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중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원소들이 뭘 형성하냐면, 그냥 얘는 이렇게 형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sp3 오비탈을 각자 만듭니다. 산소 또한 역시 마찬가지. 산소도 sp3 오비탈을 만들어, 이렇게. 그럼 얘는 sp3 오비탈을 이렇게 만들어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4개의 방향으로. 그래서 규소는 이제 전자가 4개 있으니까 이렇게 홀 전자가 생기고, 산소는 전자가 6개 있으니까 이렇게 홀 전자를 최대한 만들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뭐야? 아이고,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비공유를 만들면서 하나는 또 누구와? 규소와 결합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주겠죠. 그럼 얘는 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삼연체 모양을 싹 띄면서 차라리 결합하는 것이 훨씬 안정한 거야.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오비탈을 이용해서, 즉 3p와 3s, 3p와 2p 같은 경우는 그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이 형성할 수 없어서 어떤 형태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연체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망상 구조라고 하죠. 이런 걸. 그래서 망상 구조를 한다라는 것이. 지구과학에서는 이런 걸 망상 구조라고 해요. 망상 구조.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로 돌아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선생님이 그린 게 이거야, 이거. 자,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을 형성하면서 CO2 같은 경우는 분자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혼성하지 않은 p 오비탈이 전부 다 2주기의 2p 오비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영역 자체가 유사해. 그런 코드가 맞는 거야. 서로 코드가 맞기 때문에 파이 결합이 아주 어떻게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건데, 자, 이산화규소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즉 2p 오비탈과 3p 오비탈의 크기가 차이가 나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굳이 파이 결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각각이 이런 식으로 sp3 오비탈을 형성하면서 이러한 결정의 구조, 이렇게 각각이 모두 4개의 결합을 형성하면서 산소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망상 구조를 한다라는 거. 망상 구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의 물질의 성질을 조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있냐면 봐봐. 지금 SN 값이 자, 여기다 한번 적으면 좀 보일까요? SN 값이 지금 4인 경우, SN 값이 2인 경우, SN 값이 2인 경우, 3인 경우, 3인 경우, SN 값이 2인 경우. 자, 얘는 정사면체, 얘는 평면 삼각형, 얘는 직선형 구조를 띠기 때문에 각각의 중심 원자가 형성하는 혼성 오비탈 달랐죠, 그죠? 지금 보면은 일반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 원자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주기인 원자가 이런 식의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 사실은 앞에서 배웠겠지만 SN이 5인 경우도 배웠고요. 얘는 삼각 쌍뿔을 띠고 있죠. SN이 6인 경우도 배웠어.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혼성 오비탈도 몇 개여야 돼? 5개가 만들어져야 돼. 근데 일단 2주기 같은 경우는 오비탈 자체가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오비탈 자체가 S 오비탈, ES 오비탈과 EP 오비탈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 4개밖에 없어. 그러니 이런 식으로 5개의 오비탈을 형성하려면 즉 SN5와 6인 경우는 이제 몇 주기 원소부터? 그치. 얘네 같은 경우는 3주기 원소부터 가능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3주기 원소는 이제 어떻게 혼성 오비탈을 형성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앞에서 좀 이렇게 열심히 자세하게 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자, 지금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DSP3 오비탈이라는 게 있어. 자, 얘는 사실 실제로는 이제 얘를 쓸 때 SP3D라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선생님은 맞다라고 배웠어. 근데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표현하니까 뭐 굳이 요 두 가지의 표현 방법은 선생님이 언급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봐봐. 얘는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S오비탈 1개랑 그리고 P오비탈 3개랑 그리고 D오비탈 1개가 혼성화된 것 같지 않아? 총 지금 사용한 이 혼성 오비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원자 오비탈은 총 몇 개야? 5개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 있는 혼성 오비탈 총 몇 개냐면 5개를 만들 수 있고 그 5개가 DSP3 오비탈이 이렇게 5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방향으로 5개의 방향으로 전자쌍이 뻗을 것이며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삼각 쌍뿔의 모양을 하겠다라는 거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적인 물질 어떤 걸 설명을 하냐면 뭐 PCl5가 있다고 치자. PCl5. 자, 얘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뭐 둘 다 3주기니까 지금 CL이 제일 많으니까 얘가 아마 이제 중심 원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 같은 경우는 3주기니까 우리 인의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아이고, 왜 이렇게 직선이 안 되지? 자, 직선 딱 뭔가 이렇게 삐뚤어진 느낌이. 선생님 이런 거 싫어해요. 짠. 이거 왜 안 되지? 됐다. 자, 이렇게 직선이 있어. 자, 직선이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일단 3s 오비탈과 3p 오비탈이 결합에 이게 원자가 오비탈인 거지. 근데 사실 뭐도 있어? 3d 오비탈도 5개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지? 자, 이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얘는 인의 지금 인 15번 인을 지금 그리는 건데 얘는 지금 15족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3개밖에 결합 못 하는데 지금 3주기 원소는 어차피 옥텟 규칙 확장으로 할 수 있잖아. 왜? 3d 오비탈까지 전자가 채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5개의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승진시켜야겠지?
여기 있는 거 승진시킵니다. 어디까지? d 오비탈까지 승진시켜요. 왜 전자를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갔어. 그런 다음에 이들이 뭐해? 5개의 결합을 형성하려면 총 5개의 동등한 오비탈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p 오비탈, d 오비탈, s 오비탈이 혼성화가 되면서, 즉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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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다 혼성화가 되면서 동등한 5개의 오비탈을 만듭니다. 이 5개의 오비탈이 다 뭐야? dsp3 오비탈인 거야. 그러면서 혼성화하지 않은 몇 개의 오비탈? 혼성화하지 않은 하나, 둘, 셋, 4개의 d 오비탈이 뭐 그냥 그대로 존재하겠죠. 얘는 혼성화하지 않은 d 오비탈인 거지. 자, 일단은 혼성화한 d 오비탈, dsp3 오비탈에는 각각의 뭐가? 홀전자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CL의 홀전자가 배치가 되면 이런 식으로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자, 이런 식으로 5각, 그러니까 배위수가, 그러니까 SN 값이 스택 넘버가 5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인이 있고,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야. 여기, 자, 이렇게 할까? 여기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 있고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아래, 그래서 적도 방향과 축 방향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적도 방향의 길이가 어떻다고 했어? 더 짧다라고 했지. 이 길이가 더 짧아요. 그럼 좀 드라마틱하게 그려본다면 축 방향이 더 길고, 이렇게 더 길고 적도 방향이 더 짧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적도 방향에 이제 관여하는, 더 주요적으로 관여하는 오비탈이 s 오비탈과 그리고 px 오비탈 그리고 py 오비탈이야. 자, 근데 축 방향 같은 경우는 pz 오비탈과 dz 제곱 오비탈, 요게 관여한다고 보는 거지. 자, 이 모양 기억나요? 자, pz 오비탈 이렇게 생겼지? 자, pdz2 제곱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도넛 이게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위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주로 얘네들이 이제 혼성 오비탈에 관여하기 때문에 얘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얘는 적도 방향은 s 오비탈에 관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땡땡하고 뚱뚱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축 방향과 적도 방향에 서로 오비탈의 성분이 다릅니다. 물론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똑같고, 또 지금 보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혼성화됐다고 하지만 주로 적도 방향은 얘네들이, 축 방향이 얘네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이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선생님이 이 부분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 이제 분자 구조를 형성할 때 이런 식의 분자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얘네가 더 많은 혼성 오비탈의 역할을 그러니까 각각의 혼성화되는 정도가 얘가 더 심하구나. 그러니까 이 s 오비탈의 성격을 얘가 더 많이, 적도 방향에 더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된다? 길이가 축 방향보다는 짧구나 라는 걸 이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선생님은. 그리고 여기가 뭐 120도고, 그지? 그리고 여기가 90도 각도를 띠기 때문에, 아, 일반적으로 비공유 전하쌍은 이런 식으로 120도의 각도를 띠는 이쪽에 배치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식의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CL이 이렇게 결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오비탈의 모양으로 그려보면, 자, 오비탈 모양을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지금 홀전자가, 아이고, 그림 안 보이니까 조금, 자, 홀전자가 이렇게 각각의 dsp3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cl-가 이런 식으로, CL이 이런 식으로 홀전자를 채우면서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PCl2가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혼성 오비탈을 설명할 때, 아, 적도 방향, 이쿼토리얼 방향의 결합 길이가 짧은 이유는 바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관여하는 결합이기 때문에 혼성 오비탈이기 때문에 얘네가 주로 이 혼성 오비탈에 영향을 미치고 또 축 방향은 이제 Z 쪽 방향에 영향력이 있는 PZ 오비탈과 그리고 DZ 제곱 오비탈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설명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오비탈의 성격이 수평 방향, 즉 이쿼토리얼 방향, 적도 방향은 S 오비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짧고, 그리고 수직 방향, 축 방향 같은 경우는 S 오비탈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길다 라고 보고 여러분들 결합 길이를 혼성 오비탈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모양을 한다는 거, 그지? 앞에서 이미 배웠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삼각 쌍뿔의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비공유 전자쌍이 배치될 땐 전자 간의 반발력이 적게 나타나는 적도 방향부터 배치가 된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ClF3라는 구조 있잖아, 그지? ClF3라는 이러한 구조도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마치 이거 CL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이제 T자형이라고 배웠잖아. T자형, 굽어 있는 T자형. 얘 같은 경우도 DSP3 오비탈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D2sp3는 뭐겠어? 이제 느낌이 다 오죠. D2sp3는 D2sp3 같은 경우는 D 오비탈 2개, S 오비탈 1개, 그리고 P 오비탈이 3개가 있구나.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SF6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설명을 할 때 주로 이 D2sp3 혼성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럼 봐봐, 황 같은 경우는 지금 SF6를 설명한다 치면은 황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 전자 6개. 근데 지금 보면 6개의 결합을 형성하려면 전자 2개가 승진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승진을 한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혼성화 되는데 얘네들 총 6개, SN 값이 지금 6이잖아. 그러면은 6개의 방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총 6개의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만 혼성화가 된 거지. 나머지 얘네들은 뭐해?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그지? 뭐 얘네가 뭐 이런 얘들이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정한 거예요. 선생님이 정한 거야. 이 DXY, DXZ, DYZ는,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팔면체의 구조를 띈다 라는 거, 각각이 DSP3 오비탈이다, D2sp3 오비탈이다. 사실은 이제 DSP3, D2 이런 식으로 써요. 왜냐면 이렇게 주양 자수가 커지는 방향으로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쓰면은 얘는 얘 이제 주양 자수가 하나 적다는 의미로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까지 몰라도 돼.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D2sp3 오비탈로 SF6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이제 이거 X2라고 하는 요로 문제는 28쪽에 비활성 기체지만 이제 주기가 좀 커지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제논이라고 부르는데, 제논 F4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루이스 구조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보면은 지금 4개의 방향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D2sp3겠구나 라고 설명을 하고,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은 어떻게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최대한 반발력이 적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이렇게 평면 사각형 구조를 띠는구나 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혼성 오비탈에 대한 개념을 싹 한번 봤습니다. 어떤가요?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잘 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저거 과제 하나 선생님이 내줄게요. 그거 한번 풀어보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